안녕하세요. 22세기 해적입니다. 오늘 외환 시간에는 US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스위스 국기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밑에 있는 게 스위스 통화의 심볼입니다. 스위스 통화의 이름은 프랑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프랑크, F-R-A-N-C라고 합니다. 이 프랑크의 첫 번째 얄자인 F를 가져와서 바로 이 F 심볼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들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 중 하나인 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본 아이덴티티에서 주인공인 제이슨 본이 자신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누군지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는 곳이 바로 이 스위스 은행입니다. 이렇게 스위스 은행 하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또는 검은 돈이라는 인식이 조금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에서도 사용이 되었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작년 2019년자에 들었을 때 인도의 대통령이 자신의 자국민들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 검은 돈들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들을 파헤치겠다는 그런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화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하나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도대체 왜 부자라고 하면은, 그리고 검은 돈을, 나쁜 돈을 가지고 있다면은 스위스 은행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되게 간단한 이유였는데요. 사실은 스위스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 행위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예금자의 허락을 없이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스위스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더라도 그 누구가 제 돈을 어디서 벌었는지 출처를 알기 위해서 스위스 은행에다가 그거를 요청을 하더라도 스위스 법적으로 은행이 그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각국에 있는 많은 부자들이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를 해서 그 돈들을 스위스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무래도 스위스 은행의 경우에는 좀 복잡한 계좌 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정식 여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사람이 세금은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출처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은 이 정보가 진짜인지 여부인지를 그거를 판단한 다음에 그것만 판단이 된다고 했을 때 예금을 했을 경우에는 그 예금자의 허락 없이 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개를 금지를 하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에다가 많은 부호들이 돈을 예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은행의 이점이라고 하면은 낮은 환율에 대한 위험, 그리고 높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 두 가지의 스위스 은행의 이점인데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스위스 통화의 경우에는 가치가 매우 높고 그리고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낮은 환율 위험이라는 추가적인 그런 이점이 있어서 세계의 많은 부자들이 스위스 은행에다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이 5번째에서 6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통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프랑은 금과 같은 안전 피난처로 여겨져서 변동성, 불확실성이나 금융위기에 스위스 은행에다가 예금을 한다고 해요. 이런 금과 같은 안전 피난처 통화로는 또 다른 통화가 일본 엔화가 있죠. 그것 말고도 스위스 통화 역시 금과 같은 안전 피난처로 여겨져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통화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위스 지폐가 유로, 달러, 파운드 대비 모조품이 매우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스위스 지폐를 가짜로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사람이 적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이유는 스위스 프랑크의 역사에 대해서 확인하시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습니다. 1798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위스 프랑크에는 75개의 독립기관이 스위스 코인을 생산을 했다고 해요. 무려 75개의 독립기관이 스위스 코인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무려 860개의 다른 코인들이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 75개의 기관에서 모두 다 다양한 코인들을 만들었다는 의미인데요. 1798년도부터 1803년까지 헬베티아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헬베티아 공화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점령을 했을 때 세운 공화국인데요. 이때 만들어진 헬베티아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프랑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15년도에 들어서는 연방은행이 통화 시스템을 단순화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해요. 무려 75개의 독립기관에서 860개나 되는 다른 코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은행이 하나로 단순화 시도를 했었으나 결국에는 이것에 실패하게 되고 1820년대에 들어서는 무려 8,000개의 다른 코인들이 존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1848년에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위스 연방 헌법이 연방 정부가 스위스에서 돈을 발행을 하는 유일한 기관을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75개의 기관에서 스위스 코인을 생산했는데 이제는 스위스 연방 헌법으로 유일 기관을 하나를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통화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1850년대에 들어서는 연방의회에서 프랑을 스위스 화폐로 지정을 하고 처음으로 도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50년도에나 들어서서 드디어 하나의 독립된 화폐가 형성이 돼서 그 뒤로 계속 도입이 됐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이유에서 과거에 다양한 통화들이 있으면, 다양한 코인들이 있으면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스위스 국가에서 알기 때문에 지금에 들어서는 통화를 하나로 단축을 시켰고, 그리고 이 단순화한 거를 더 이상 더 다른 통화들이 생기지 않도록, 모조품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65년에 들어서 스위스 통화를 은 4.5g 또는 금 0.2903g에다가 고정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고정을 시켰던 게 1939년도에 대공황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무려 30%나 절하가 됐다고 합니다. 대공황은 Great Depression,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스위스 통화 역시 큰 타격을 받아서 화폐 가치가 30%나 절하가 됐다고 합니다. 1945년도에 들어서서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스위스 프랑크 역시 받아들임으로써 달러에다 고정을 시켰는데요. 이때 통화의 가치가 1달러당 4.30521 프랑이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달러 대비 프랑의 가격이 비교적 가치가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인지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1달러 대비 프랑이 4.3 프랑이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대에 들어서는 화폐 대비 금 보유가 40%였던 게 2000년대에 들어서 20%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화폐 가지고 있는 양에 대비해서 금을 보유를 무려 40%나 했다고 해요. 하지만 2000년도에 들어서는 이거를 다시 20%로 줄이게 되는데요. 20%도 그래도 다른 국가들 대비 금 보유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이유에서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매우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에 들어서 벌써 10년이나 되었는데요. 그리스 경제 파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리스 경제가 파산을 한과 동시에 유럽 국가들이 부채에 대한 위기로 인해서 프랑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3월 달만 하더라도 1프랑의 가치가 달러 대비 1.10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달이 되자 한 프랑으로 살 수 있는 달러의 가치가 무려 1.20까지 상승을 했고 8월 달에 돼서는 1프랑으로 살 수 있는 달러의 가치가 무려 1.30달러까지 급격하게 프랑의 가치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은 즉 유럽을 비롯한 그리스의 경제가 매우 경제 파산으로 인한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어려운 가운데 프랑의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부채가 낮기 때문에 프랑의 가치가 비교적 높아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프랑의 가치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스위스 경제에 큰 대혼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스위스 내셔널 뱅크, 그러니까 스위스 국립은행에서 마이너스 금리 프랑을 유로 대비 1.20에다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외화를 매우 많이 매수를 할 거라고 발표를 합니다. 즉 스위스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통화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이 통화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통화의 가격을 고정을 시킨 동시에 외화를 삼으로써 스위스 프랑의 가치를 내리겠다고
통보를 했는데요. 이 통보를 하자마자 2011년 9월 달에 들어서 통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프랑이 1유로 대비 1.20이었던 반면에 갑자기 발표를 하자마자 프랑이 1.12까지 갑자기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치 하락은 매우 많은 다수의 외환 거래자들에게 큰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왜냐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스위스 프랑의 경우에는 통화의 가치가 비교적 높고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졌었는데 갑자기 스위스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통화에 개입을 하니까 이 통화를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크게 당황을 했는데요. 이러한 동시에 유로 대비 통화의 가치가 무려 8.8% 하락을 했고 달러 대비 9.5% 하락, 그리고 16개국 대비 평균 8.2%나 하락을 하면서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파산으로 인해서 유로 전체 국가의 부채가 높아진 걸 확인을 하고는 프랑스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프랑의 그러니까 스위스 국가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통화의 자국의 가치를 낮추니까 프랑스 가치가 하락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2014년에 들어서, 그러니까 그리스 국가가 파산을 하고 나서 3년이 지난 시점이 들어서 유로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스위스가 프랑을 1.20에다가 고정을 한 거를 폐지를 시킵니다. 원래 1.20에다가 고정을 시켰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요. 맞습니다. 예측하신 것처럼 폐지 직후에 프랑의 가치가 유로 대비 23%나 상승을 했고 달러 대비해서는 21%나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금리를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가치가 지속적으로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75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러한 프랑의 가치 상승은 스위스 기업, 그러니까 프랑의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로 인해서 스위스 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와치라고 하는 그 시계 회사에 큰 타격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스와치라는 시계가 매우 큰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저도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프랑 대비 유로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자 스위스 기업인 스와치에 큰 타격을 입어서 스와치 그룹의 주가가 무려 15%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좋은 거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었는데 사실은 통화의 가치가 너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면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의 경우에는 갑자기 통화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서 수익성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업의 수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스와치 그룹을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스위스 프랑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US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외환시장에서 5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상입니다. 5%나 차지를 하는데요. 그리고 스위스 프랑은 스위시 거래자들 사이에서 스위시라고 불려진다고 해요. 그리고 국가의 안정적인 정치 및 재정적 위치로 인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 피난처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Safe Haven이라는 말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물론 2011년도에 들어서는 갑자기 통화의 가치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현재 들어서 통화의 가치를 보면 그 이후로 비교적 매우 변동성이 낮은 통화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 대비 파운드 대비 통화가의 가치가 대립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로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유로 통화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영국 파운드 통화인데요. 이 두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스위스 프랑의 가치는 하락을 하고 또 반대로 이 두 개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할 경우에는 반대로 스위스 프랑의 상승을 하는 등 이렇게 이 두 개의 통화 대비 대립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스위스 프랑에 변동 영향을 주는 펀더멘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국가 간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국가의 GDP나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무역 흑자나 부채 비율에 따라서 이 현재 스위스 국가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먼저 미국 1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이 언제
얼만큼 결제되는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2월 16일자로 1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살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가격이 0.89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1달러 있으면은 바꿀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가격이 0.89, 0.89밖에 안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스위스 프랑의, 물론 물가를 확인해야겠지만 스위스 프랑의 가치에, 통화의 가치가 매우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고정을 시켰을 때만 하더라도 1달러 대비 무려 스위스 프랑이 4달러라고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에 들어서는 2021년 2월 16일자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1달러로 살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이 0.89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간의 통화의 가치를 보시면은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 1달러 대비 살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1달러가 안 되는 0.89 스위스 프랑밖에 살 수 없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먼저는 한번 GDP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GDP를 보면은 가장 최근자로 2020년 12월 1일 지난 20년 3분기에 7.2%로 예측을 했던 것보다 비교적 높은 GDP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GDP가 높다는 것은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즉 1달러로 살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양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CPI, 인플레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달 2021년 1월달로 0.1%였습니다. 0.1%가 예측을 한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전달인 12월 달에 비해서 마이너스 0.1%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통화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죠. 그 말은 즉 1달러로 살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좀 더 줄어들어서 0.88이거나 아니면은 87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 말은 즉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만 봤을 때를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 경기가 좋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에서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은 실업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업률은 지난 2021년 1월달 순으로 예측을 했던 3.5%와 똑같은 3.5%입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동일하다는 것은 그 말은즉 미국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움직이지 않고 변동이 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상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역수지를 보시면은 지난 12월 달에 2020년 10월 달에 2.881 빌리언 달러였어요. 보시면은 11월 달 대비 거의 2배가량, 아니 2배가 아니라 거의 반절가량 하락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말은 즉 스위스 무역이 그래도 비교적 많이 적자를 봤다는 걸 의미를 하고, 그 말은 즉 경기가 나쁘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스위스 통화의 가치 역시 하락을 하게 되어서 1달러로 살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양이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부채비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비율이 제가 스태티스타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찾은 건데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다른 곳에서 찾았을 때는 스위스 프랑의 국채 비율 대비 부채가 20%에서 30%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스태티스타에서는 40%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2019년과 2020년부터 그 이후에는 예측이긴 하지만 그래도 40%라고 하는 거는 물론 30%일 수도 있겠지만 40%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120%나 일본의 220%에 비해서는 비교적 부채 비율이 낮은 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은 거는 그만큼 국가의 재정 상태가 긍정적이라는 걸 의미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위스의 금리는 그리스 파산 이후로 마이너스 0.25%에서 마이너스 0.75%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최근 발표는 2020년 12월 17일자로 마이너스 0.75%로 비교적 금리가 낮은 수치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더 크게 상승을 하게 돼서 만약에 0%나 혹시나 1%대로 상승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통화의 가치가 더 크게 상승을 해서 1달러 대비 살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양이 더 줄어들게 되겠죠. 뭐 0.85까지 하락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스와치를 비롯한 그 외에 스위스 수출 기업들의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금리를 비교적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펀더멘탈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GDP를 보시면은 US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 모두 역시 쿼터 3, 지난 20년도 둘 다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예측을 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CPI,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US 달러를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직 출처가 아직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발표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 프랑의 경우에는 0.1%로 비교적 지난 달 대비 높은 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률을 봤을 때는 US 달러의 경우에는 이전에 0.70%보다 비교적 낮은 6.3%를 유지를 했고요. 스위스 프랑 역시 물론 예측을 한 거와 동일했지만 이전보다는 좀 더 높았네요. 실업률이 좀 더 높았다는 건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경상수지의 경우에는 스위스 프랑이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 달러 경우에는 이렇게 달별로 출시를 한 게 아니라 분기별로 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빈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US 달러 대비 스위스 프랑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반해서 주식이나 아니면은 모든 상품의 가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거는 그 말은 즉, 이 지금 거품이 껴져 있는 상태가 언젠가는 이게 터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은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크니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22년간의 스위스 프랑 대비 US 달러의 가치인데요. 보시면은 2001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2011년까지 크게 하락을 했다는 걸, 통화의 가치가 크게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2001년에는 1달러로 살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가격이 1.8 프랑이었는데 2011년도에 이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가 파산을 함으로써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1달러로 살 수 있는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무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말은 즉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 뒤에 스위스 은행에서 대대적으로 국가의 화폐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그래도 통화의 가치가 높아졌었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2015년도에 들어서 이때 유로 대비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고정을 시켰던 1.20에서 고정을 시켰던 게 고정을 해지를 함으로써 갑자기 통화의 가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까지 상승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2015년 이때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이 지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10년간의 차트인데요. 2011년도에 갑자기 그리스 파산 신청과 그리고 유로 국가들의 부채로 인해서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매우 높아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스위스 은행이 대대적으로 통화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그래도 1달러 대비 1 스위스 프랑을 유지를 했었지만, 문제는 2015년도에 들어서도 유로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위스 프랑이 고정 환율을 버리게 되고, 이때 버림으로 인해서 스위스 프랑의 가치가 급격하게 높아짐으로써 이때 0.86까지 잠시나마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도 지금 현재 1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위로는 저지선으로 봤을 때는 1달러에 유지가 됐었고, 그리고 밑으로는 가장 낮았을 때는 0.86에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잠시나마 0.7에 유지가 됐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저지선 가격인 0.88까지 하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지선까지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통화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이 저지선이 뚫릴지 아니면은 지지를 해서 이 지지선을 받고 상승을 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22세 그족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